아하, 이건 또 뭡니까? 고소 좀 취소해. 네, 서울 성동구의 한 배달 음식 업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 업체였는데 한 20대 여성이 여기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이 업체 사장한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사장을 고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이 내용을 수사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해당 직원에 따르면 업체 사장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라는 건데 저희 JTBC 취재진이 직접 해당 직원을 통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번에서 엉덩이 터치하는 거나 허리 만지는 거나 네. 미안해. 너무 이뻤어. 몸에 터치 안 하셨어요. 오늘은 안 하지 않았나? 앞치마 끈이 풀려 있으니까 그거 매주겠다고 와가지고 매주면서 허리를 만지거나 설거지하고 있으면 그 뒤에 와가지고 지나치면서 치고 가거나 생각보다 뭐 엉덩이가 탱글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 야, 오늘은 안 하지 않았냐? 그러면 저는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이게 귀에 딱 꽂혔거든요. 이전에는 했다는 소리잖아요. 매일같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오늘은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그전에는 거의 매일 했다라는 예. 취지 얘기로 들립니다. 일단은. 그게 국어 문법에 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법상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맞다라고 뭐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단 이 해당 직원 주장만 들어보면 뭐 아까 저희가 들었던 녹취 내용하고 유사하게 이 사장이 상습적으로 이제 뭐 이 피해 여성의 몸을 만지고 성추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뭐 설거지라고 했으면 뒤에서 뭐 엉덩이를 때린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매일매일 이어져 왔다고 하고요. 거기다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성적 모욕을 느낄 만한 그런 얘기들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게 알바생과 점주, 뭐 사장, 이 위계에 의한 성추행, 성폭행, 뭐 이런 성폭력 이전에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피해자들도 있었고 말이죠. 네. 그 충남 지역에서 이제 그 피자집에서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면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옆집 가게 가가지고 그쪽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유 못하겠죠,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 공간 내에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월급을 주기 때문에 너에 대한 그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다라고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주 악질적인 그런 범죄고요. 실제로 정말 이 그 여성의 부모라든지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정말 이 돈 주는 거는 자기가 공짜로 이렇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노동이라든가 근로를 하고 난 그 대가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이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뭐 남혐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요 어떤 젠더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남성 직원이 성추행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사안의 피해자는 여성인 겁니다. 자, 더 황당한 건 고소 이후의 행동인데 잠깐 여기서 관련 내용 듣고 얘기 이어가죠. CCTV에 나온 것만 인정하고 안 나온 거는 그 인정 안 하고 그냥 다 기억 안 난다고 카톡이 온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어요. 저를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제가 피해를 당했는데도 이거를 모른 척하고 근데 하는 건가 이런 제 입장 안 들어도 되고요. 결정되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CCTV까지 다 제출을 CCTV가 어디? 자, 해당 직원이 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 업체 사장 이후에 연락을 취해왔다. 일단 강제 추행죄 등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가 됐고요. 지난 6월 달입니다. 그 이후에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치하를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합의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막 합의하고 좀 고소 치하를 뭐 하려고 하면 좀 진정으로 좀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CCTV는 용기 때문에 일부가 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하. 다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피해 직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면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뭐 합의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피해자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만약에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이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사실이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 취하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테니까 고소 취하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이 피해자의 그 어떤 SNS를 통해 가지고 심정의 압박을 하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그 성범죄 그 2차 가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엄청난 심정의 압박을 느껴가지고 예컨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건 아주 최악의 경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그 고소를 하고 난 이후에 뭐 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그 과정에서도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를 해서 나중에 뭐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자, 그런데 사장의 태도가 또 무슨 저희가 또 우리 취재진이 직접 또 한번 찾아가서 입장을 들으려고 갔다면서요. 네, 직접 입장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해자한테 한 얘기랑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자는 얘기는 잘못을 일부 인정한다는 취지인데 물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결정된 게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는 CCTV까지 다 제출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으면서 증거가 되는 영상을 제출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본인 입장이 뭔지를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 입장은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입장은 안 들어도 된다. 참. 자, 일단 그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런 걸 쓰셨더라고요. 나도 어렸을 때 물건 정리하고 있으면 거래처 사장이 오갈 때마다 엉덩이에 묻은 라벨 종이 떼어준다고 만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라벨 종이도 원래부터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때 너무 어려서 몰랐고 세상이 워낙 오래전이라 신고할 거리도 안 됐던 시절이니까 점점점 뭐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점주와 알바생 이런 공간에서 특히나 이제 이 피해자의 경우는 딱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정말 뭐랄까요, 좀 위태위태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그러니까 보통 뭐 많은 뭐 자영업자분들 절대 이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 시도를 하다가 문제 제기를 하면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생사혈탁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이쪽이 뭔가 법적인 액션을 취하거나 하긴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아까 계속 나오는 것처럼 CCTV 나온 것 빼고는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듯한 내용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동안 이제 피해 여성의 진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CCTV 영상에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여가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처벌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